네,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확산에 따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현 차이과대학 교수인 전병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전병률입니다. 예. 자, 지난번 저희와의 연결 때 우려하셨던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히 늘었습니다. 전국에서는 700명을 넘어섰고 서울도 30명 정도 확진자가 판명됐는데 이유가 뭔지 진단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지금 상황은 그 31번 환자가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을 유발시키고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역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지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네네. 앞으로 또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부에서 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좀 격상을 했습니다. 네. 예,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? 이제 그 심각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습본부장으로 하던 역할에서 국무총리가 이제 그 본부장이 되면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가능하고요. 네. 각 부처별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이 심각 단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. 네네. 복지부의 경우에는 이제 인력 동원이라든지 물자 동원, 또 교육부의 경우에는 학교의 휴업 휴교, 또 학원의 휴원, 또 교통부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교통 제한이라든지 항공기 운항의 제한 뭐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또 국방부는 군 장병의 휴가, 또 외출, 면회 중지 상황, 그리고 또 예비군 훈련의 중단, 그리고 또 기재부의 경우는 예비비 편성,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 국무총리 주관에 이제 이 감염병 대응과 관련돼서 네.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이 최고점이 아닐 거다입니다. 정부에서도 앞으로 2, 3일 동안 더 확산될 것이고 일주일이 고비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지금 현재까지도 그 검사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신천지 교회 그 접촉자분들 중에서도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돼요. 네. 그러면 그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그 환자들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지만 확진자가 부쩍 늘게 되면은 음압격리 병상이 모자라게 돼서 자칫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초기에는 음압병실을 통해서 격리 치료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환자들이 증가하고 병상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. 이 환자들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로 분리를 해서 네. 중증 환자들 위주로 음압격리 병동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은 1인용 병실이라든지 또 확진 환자들만을 또 따로 3, 4인실 정도의 병실에 그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네네. 또 그리고 또 그 일반 그 이 병원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이제 그 전문 진료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현재 사망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 성별이라든지 나이대 같은 특이점이 좀 있을까요? 지금 현재 그 사망자들은 초기에 그 유입돼서 처음부터 격리돼서 환자 그 진료를 받는 환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이 환자들은 청도 대남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초기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진행이 된 상황에서 폐렴이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.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런 위중한 상태에서 별도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. 그런 네. 이유로 지금 사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 코로나 전파 이 원인이 비말뿐 아니라 공기 전염이나 대소변 등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일단 이 실험실상에서 대변이나 소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. 그런 바이러스의 분리가 바로 감염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보질 않습니다. 예. 현재까지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
그 비말에 의한 감염 경로를 이렇게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뭐 공기 전염이나 대소변 등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들은 오는 9일까지 일제히 개학 연기에 들어갔습니다. 이 시기 적절하다고 좀 보시는지요? 네, 뭐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그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어린아이들 또 16개월 된 그 이 영아가 이제 이 감염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학부형도 좀 불안해 하시겠죠. 예.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, 이 질병의 유행이 좀 사그러들 만한 그런 시점, 향후 한 2주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그 2주 정도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는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일주일 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? 일단 현재로서는 현 상황을 관찰하는 게 한 일주를 보고요. 네. 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환자가 확산한다면은 이런 이 휴업 휴교 조치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연기가 되는 것도 또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좀 알려주시죠. 일단 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. 그래서 증상이 있는 분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. 예. 또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들 중요합니다. 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기보다는 예. 선별진료소나 1339의 안내를 받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깨끗이 씻기 이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은 이 코로나19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현 차의과대학 교수인 전병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